남편이 불륜녀에게 보낸 달달한 문자 실수로 가족 단톡에 보내버린 날. 그날 아침 가족 단톡방에 남편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자기야, 어젯밤 생각나네. 오늘도 보고 싶어 죽겠어. 점심때 우리 장소에서 봐.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시동생까지 모두 본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3초 후 남편이 미친 듯이 메시지를 삭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평범했던 아침 가족 단톡에 날아온 충격의 메시지. 그날은 정말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남편 준혁과 9살 딸 서연이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란 프라이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밥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여보, 아침 거의 다 됐어요. 거실에 있는 준혁에게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남편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 동안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똑 소리와 함께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대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시댁 가족 모두가 모여있는 단톡방이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지영 언니, 시동생 준석이까지 총 7명이 있는 단톡방이었습니다. 보통은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연락하는 용도로만 쓰는 조용한 방이었죠. 아침 준비를 하느라 바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딸을 깨우러 방으로 갔다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카톡을 열었습니다. 대가족 방에 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남편 준혁이었습니다. 무심코 메시지를 열어봤는데 그 순간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자기야, 어젯밤 생각나네. 진짜 너무 좋았어. 오늘도 보고 싶어 죽겠는데 점심때 우리 장소에서 봐. 아, 그리고 어제 말한 그 속옷 기대하고 있을게. 사랑해, 내 여자.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어봤습니다. 제대로 읽은 게 맞았습니다. 이게 뭐지?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기야라니? 남편이 저한테 보낸 건가? 하지만 우리는 카톡에서 그런 애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남편은 어젯밤 늦게까지 야근한다며 12시가 넘어서 들어왔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순간 단톡방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뭐야 이게? 이어서 시누이의 메시지. 오빠, 이거 무슨 메시지야? 설마. 시동생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 잘못 보낸 거 아니야? 그리고 딱 3초 후 남편의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두가 본 후였습니다. 곧바로 준혁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지수야, 방금 그거 실수야. 오해하지 마. 지금 설명할게. 실수? 무슨 실수? 저는 멍하니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준혁이 황급히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기, 나 말 좀. 아빠 뭐야? 왜 그래? 서연이가 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랑 아빠가 잠깐 이야기 좀 할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야로 시작된 남편의 의문의 문자. 준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방금 그거. 말을 더듬었습니다. 오해야. 진짜 오해라니까. 오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뭐가 오해예요? 방금 본 그 메시지가요? 그게, 저게. 준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가족 단톡방이 난리가 났을 거였습니다. 과연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제 핸드폰에도 메시지가 계속 떴습니다. 시어머니 준혁아, 당장 전화해. 이게 무슨 일이야? 시누이 올케, 괜찮아? 오빠가 뭔 짓을 한 거야? 시아버지 준혁이 이놈. 당장 집에 와. 시동생 형 설명 좀 해봐. 이게 말이 돼? 준혁의 핸드폰에서도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받지 않고 꺼버렸습니다. 여보,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 준혁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지금 당장 설명하세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그게 장난이었어. 회사 동기들이랑 내기를 해서. 내기요? 무슨 내기가 가족 단톡방에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준혁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실수로 잘못 보낸 거야. 원래는 누구한테 보내려고 했는데요? 제 질문에 준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저는 남편의 이름을 똑바로 불렀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 메시지 누구한테 보내려고 했어요? 그게 정말. 준혁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준혁은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이놈아, 당장 뭔 일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아버지의 고함이 너무 커서 제게까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설명은 무슨? 당장 집에 와. 내 엄마가 지금 울고 계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혁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저도 시댁에 같이 가야겠네요. 제 말에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다들 알았는데 제가 모르는 척할 수는 없잖아요. 함께 가서 이야기 들어야죠. 지수야, 제발. 시간을 좀 줘. 내가 정리를 좀 하고. 정리요? 뭘 정리하려고요? 증거 인멸이라도 하려고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학교에 보내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준혁도 준비를 했습니다. 차를 타고 시댁으로 가는 내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자기야라는 애칭, 어젯밤 생각난다는 말, 우리 장소라는 표현, 그리고 속옷이라는 단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아내가 확인한 순간 얼어붙은 분위기.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신우이 지영 언니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시동생 준석이도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닦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환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고 시동생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인사를 드렸지만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지수야, 앉아라.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늘 일에 대해 알고 있니? 네, 저도 단톡방에서 봤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놈아. 시아버지가 준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설명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지. 그게. 준혁이 말을 시작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처자식이 있는 주제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솔직하게 말해. 바람 피운 거 맞지? 누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자기야, 어젯밤 우리 장소, 이게 다 뭐야? 명백한 증거잖아. 시동생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 나도 형 편은 들고 싶은데. 그 메시지가 너무 명확해. 설명이 안 되잖아. 준혁은 궁지에 몰린 표정이었습니다. 다들 오해야. 진짜로. 오해라고? 시아버지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 메시지는 뭐야? 귀신이 보낸 거야? 그게 잘못 보낸 거예요.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 보냈다고?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원래는 누구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조용히 있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 씨, 이제 그만 솔직하게 말하세요. 누구한테 보내려고 한 거예요? 준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동료한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 동료요, 여자 동료요? 신우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여자 동료. 준혁의 대답에 거실이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이 자식이. 시아버지가 소파 팔걸이를 쳤습니다. 여자 동료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내. 그것도 자기야라고 부르면서. 시어머니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이런 짓을.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안은 온통 무너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신우이가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정확히 말해. 그 여자랑 사귀는 거야? 아니면 단순히 친한 거야? 그게 복잡해. 준혁의 대답에 모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사귀는 거면 사귄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똑바로 말해.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애매하게 넘어갈 수 없다고. 준혁 씨.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핸드폰 보여주세요. 뭐? 준혁이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핸드폰이요. 지금 당장 보여주세요. 그 여자와의 대화 내용 확인하고 싶어요. 지수야, 그건 안 보여줄 거예요? 그럼 숨길 게 있다는 거네요. 신우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오빠. 당당하면 보여줘. 정말 오해라면 보여줄 수 있잖아. 준혁은 난처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의 황급한 삭제하지만 이미 다들 봤다. 핸드폰 지금 보여줄 수 없어. 준혁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여줄 수 없는 이유가 뭔데요? 회사 기밀 정보도 있고. 회사 기밀이요? 그럼 그 여자와의 대화만 보여주세요. 그것도 지금은. 준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준혁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당장 보여줘. 아버지. 제발. 준혁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준혁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를 삭제하고 있구나. 핸드폰 만지지 마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대화 내용 지우고 있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준혁이 부인했지만 손은 주머니 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다가가서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 그만해. 이러면 더 의심받아. 준서가 놔줘. 안 돼, 형. 이건 아니야. 신우이도 다가왔습니다. 오빠, 핸드폰 내놔. 지금 당장. 준혁은 결국 핸드폰을 꺼냈지만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풀어줘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비밀번호요. 준혁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받아들고 카톡을 열었습니다. 최근 대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사람과의 대화가 전부 삭제되어 있네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준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이수진이 누구야?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회사. 후배야.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후배요? 제가 웃었습니다. 후배한테 자기야라고 부르고 어젯밤 생각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삭제된 대화는 복구할 수 없었지만 다른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갤러리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삭제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휴지통을 열어보니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핸드폰을 준혁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준혁과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호텔 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까지. 이 여자가 이수진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시아버지가 준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야? 아버지.
손 놔주세요. 준혁이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라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손을 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시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일단 이야기를 들어봐요. 이야기를 듣다니. 이미 다 봤잖소. 사진까지 있는데 뭘 더 들어.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울고 있었고 시동생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앱을 열었습니다. 최근 결제 내역을 보니 제가 모르는 호텔, 레스토랑, 선물 가게들의 결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저는 화면을 준혁에게 보여줬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부모 형제까지 단톡방에서 폭발한 분노. 그때 시누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응. 지금? 아, 그래. 시누이는 통화를 마치고 우리를 봤습니다. 옳게 미안한데. 내 친구가 오빠를 봤대.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래.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봤대. 뭐? 시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친구가 그 레스토랑 근처에서 일하는데 오빠를 몇 번 봤대. 항상 같은 여자랑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래. 준혁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우리 아들이 정말.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딸아, 무슨 일이야? 내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지금 시댁이야? 괜찮니? 응. 괜찮아.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어머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니?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시누이가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하고 솔직하게 말해. 그 여자랑 얼마나 된 거야? 6개월.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제가 반복했습니다. 6개월 동안이나? 지수야, 미안해. 준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를요? 그게 복잡해.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요?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모르겠어. 준혁의 대답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모른다고? 6개월 동안 만나놓고 모른다고? 아버지, 저도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됐다고? 그럼 지수는 뭐야? 서연이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 먼저 나가겠습니다. 지수야.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디 가려고? 집에 가야죠. 서연이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가야 하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머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누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옳게, 내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 괜찮아요, 언니.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 상태로 운전하면 위험해. 시누이의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옳게, 정말 미안해. 우리 오빠가. 괜찮아요, 언니. 언니 잘못 아니잖아요. 그래도 가족으로서 미안해. 그리고 시누이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옳게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옳게 편이야. 고마워요, 언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혼자 남았을 때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6개월. 6개월 동안이나.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행복한 척하며 웃고 남편을 믿고 가족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보니 대가족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지수야, 괜찮니? 연락 좀 해다오.
신우이 옳게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시동생 형수님 힘내세요. 하지만 정작 준혁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해명, 오해야로 시작된 더 큰 의심. 오후 3시 서연이를 학교에서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 왜 얼굴이 그래? 울었어? 아니야, 엄마가 그냥 눈이 좀 아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빠는 회사 일이 있어서 늦을 거야. 서연이를 간식을 주고 방에 들여보낸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후 6시쯤 준혁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서연이가 달려갔지만 준혁은 힘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서연아, 방에 가서 숙제 좀 하고 있을래? 제가 말했습니다. 왜? 나도 아빠랑 놀고 싶은데. 조금 있다가. 엄마랑 아빠가 이야기 좀 할 게 있어. 서연이가 아쉬워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뭐가 미안한데요? 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뭘 잘못했는지. 준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수진이랑 만난 거. 만났다는 게 정확히 뭐예요? 친구로 만난 거예요? 연인으로 만난 거예요? 그게 애매해. 애매하긴 뭐가 애매해요? 명확하게 말하세요. 준혁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냥 회사 후배였어. 같은 팀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그래서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끌리더라고. 수진이가 나를 존경한다고 했고 나랑 있으면 편하다고 했어.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었어.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핀 거예요? 바람이 아니야.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그냥 헷갈린 거야. 헷갈렸다고요? 6개월 동안이나요? 호텔도 가고 선물도 사주고 레스토랑도 가면서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 메시지는 뭐예요? 어젯밤 생각난다. 우리 장소에서 봐. 속옷 기대한다. 이게 헷갈린 거예요? 그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분위기요? 6개월 동안 분위기에 휩쓸린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물었습니다. 어젯밤 어디 있었어요? 수진이 집에. 준혁의 대답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그 여자 집에 간 거네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때 준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받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받아보세요. 지수야. 받으라고요. 준혁은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켰습니다. 오빠.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지금 통화하기 어려워. 왜요? 혹시 집에 계세요? 그럼 나중에 전화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오늘 아침 문자는 제대로 받았어요? 답장이 없어서.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빼앗아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씨. 저는 준혁 아내 지수예요. 전화기 너머로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우리 남편이 실수로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원래 당신한테 보내려던 거였죠? 저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 있으세요? 지금이요? 네, 지금이요. 어디서 만날까요? 아내가 직접 확인한 결정적 증거. 1시간 후 저는 근처 카페에서 이수진을 만났습니다. 준혁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수진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어려 보였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수진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남편과 어떤 사이예요? 그게. 이수진이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말해주세요. 남편 눈치 보지 마시고. 이수진이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사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6개월 정도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어요? 이수진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6개월 전에 입사했어요. 준혁 오빠가, 아니, 준혁 씨가 제 팀장이었고요. 처음에는 정말 업무적인 관계였어요. 그래서요. 근데 야근을 자주 같이 하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준혁 씨가 저를 잘 챙겨주시고 일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연애로 발전한 거예요? 네. 어느 날 야근 끝나고 회식을 했는데 그날 밤에 고백을 받았어요. 저는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혁 씨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이수진의 대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귄 거예요? 준혁 씨가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했어요. 아내분과는 이미 마음이 떠났고 이혼을 생각 중이라고. 뭐라고요? 저는 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혼을 생각 중이라고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 씨, 나한테 이혼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없어.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여자한테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냥.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이수진을 봤습니다. 이수진 씨, 혹시 임신한 건 아니죠? 네. 이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임신 여부를 물어본 거예요. 아, 아니요. 임신은 안 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최소한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두 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수진이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도 이수진을 봤습니다. 하지만 둘 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못하겠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모님.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정리할게. 시간을 줘. 정리요?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뭘 정리하려고요? 수진이랑 깨끗하게 끝내고. 깨끗하게요? 6개월 동안 만나놓고 깨끗하게 끝난다고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예요. 제 말에 준혁과 이수진이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지수야, 그게 무슨. 서명하세요.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고 양육권은 저한테 주는 조건이에요. 지수야, 제발.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이요? 제가 제발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발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불륜녀의 실제 관계 전모가 드러나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서연이는 친정에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준혁이 변하기 시작한 게 정확히 언제였을까? 아, 맞다. 6개월 전 즈음부터였다. 퇴근이 늦어지고 주말 출근이 잦아지고 핸드폰을 자주 보기 시작했다. 그때 의심했어야 했는데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수야. 괜찮니? 네, 어머니. 괜찮아요. 오늘 그 여자를 만났다며? 네, 만났어요. 그래서 어땠니? 네.
최악이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며느리로서 너무 고생이 많았어. 그런데 네, 이혼은 정말 하려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서연이도 생각해야 하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서연이 방으로 갔습니다. 딸의 책상 위에는 가족 그림이 그려진 도화지가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서연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잘 생각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수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무슨 이야기요? 앞으로에 대해서. 저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야기는 해야 했으니까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혁은 하룻밤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지수야, 나 진짜 잘못했어. 준혁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수진이랑은 끝냈어. 완전히 정리했어.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웃었습니다. 다시요? 뭘 다시 시작하는데요? 우리 결혼 생활. 처음부터 다시. 준혁 씨,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요? 준혁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뺐습니다. 6개월 동안 다른 여자와 사귀면서 저한테는 거짓말했잖아요. 그러고도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게 나도 헷갈렸어. 또 헷갈렸다는 말이에요? 지수야, 제발. 서연이 생각해서라도. 서연이 이야기는 꺼내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서연이를 생각했으면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죠. 그 여자한테 이혼하겠다는 거짓말도 하지 말았어야죠. 그건 그냥 수진이를 안심시키려고. 거짓말로 여자를 안심시킨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예요. 다시 가져왔어요. 지수야.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결정하세요. 서명할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갈 건지. 법적으로? 네, 재판 이혼이요. 그럼 당신 불륜 사실이 공개되고 위자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대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택하세요. 깨끗하게 합의 이혼할 건지 아니면 지저분하게 재판 이혼할 건지. 아내의 선택, 그리고 가족들의 뒤바뀐 관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준혁을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당분간 얼굴도 보기 싫다며 연락을 끊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계속 사과하셨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자주 찾아와 위로해줬습니다. 옳게, 내가 오빠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언니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같은 피를 나눈 가족으로서 부끄러워.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이혼을 찬성하셨습니다. 당장 이혼해. 그런 놈이랑 살 수 없어. 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집에 안 와? 딸이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가 일이 바빠서.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도 한계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준혁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이혼 합의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서명했어요? 응. 준혁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해.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됐어요. 이제 가세요. 준혁이 돌아서서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서연이는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죠. 당신 딸인데. 면접 교섭 일정은 나중에 정하죠. 고마워. 준혁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2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응? 엄마랑 아빠가 앞으로 따로 살기로 했어. 왜?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른들의 문제야. 하지만 엄마도 아빠도 서연이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그럼 우리 가족 아니야? 엄마랑 서연이는 여전히 가족이야. 그리고 아빠도 서연이 아빠야.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엄마, 회사 재미있어?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재미있어. 엄마도 이제 멋진 직장인이야. 서연이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준혁과는 주말에 만났고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했어도 넌 우리 며느리야라며 계속 연락하셨습니다. 시누이도 자주 연락했습니다. 올케, 아니 지수야. 주말에 서연이랑 우리 집에 놀러와.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 눈치를 보지 않았고 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지수 잘했어. 거울 속 제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은주가 물었습니다. 지수야, 후회 안 해? 이혼한 거? 후회?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전혀.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정말? 응.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자유로워.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 은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넌 정말 강해. 존경해. 고마워, 은주야.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 정말? 우리 딸 대단한데.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자신감이 생겼대.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준혁은 어떻게 됐냐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수진과도 헤어졌다고 합니다. 혼자 살고 있고 가끔 서연이를 만나러 올 때마다 후회하는 표정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 그건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 다음 프로젝트 리더 맡아주실 수 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제 월급과 준혁이 주는 양육비로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고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서연이와 함께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엄마, 꽃 진짜 예쁘다. 그러게 정말 예쁘다. 엄마, 행복해? 딸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서연이가 있어서. 나도 엄마 있어서 행복해. 딸의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날 아침 실수로 가족 단톡방에 보내진 메시지.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게 자유를 준 계기였습니다.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엔딩 멘트. 때로는 우연한 실수가 감춰진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배신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거짓 속의 행복보다 진실 속의 고통을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도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아프지만 그 끝에는 진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